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민주당. 그래서 제가 직접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가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그 전국 그 남녀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란죄 뺀 거 부적절하다가 과반이에요. 51.5%. 근데 적절하다는 40.9%. 자, 이게 지금 이 난리가 왜 났습니까? 바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이다. 라고 해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하고 직무정지하고 뭐 경찰, 검찰, 특수본 다 꾸려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란죄를 뺀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의결해야 된다. 헌재는 원래 거 각하해야 된다. 그런 입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가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지난 3일 그 두 번째 헌재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기일이에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주로 주도하고 있죠. 소추 대리인단.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를 뭐 바꾸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내란죄 빼겠다는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로 다투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거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게 가능한지 과연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형사적으로 빼버리는 게 가능한지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원본을 안 보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국회에서 이 지금 의원들이 동의해서 탄핵소추할 의결해서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 의원들이 의결했던 탄핵소추안 원본 제가 한번 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이게 바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라고 해서 지금 탄핵소추 의결서 지금 원본입니다. 주문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탄핵소추한다. 그리고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하고 탄핵소추 사유 뭐 헌법 66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뭐 이런 게 있고 뭐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활동을 억압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바로 내란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란죄를 범하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다 빼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장폭도라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딱 정면에 2페이지부터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죄 저질렀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죄명도 표시해놨습니다. 내란죄 형법 87조 그리고 직권남용 123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상 덕목인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 원칙 뭐 이런 거를 위배했다라고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쭉 보면은 3페이지에 헌법 조항들 뭐 이런 국회의원 표결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위헌 위법한 이게 지금 탄핵안의 얼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헌 위법한 뭐 비상계엄 그리고 이게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그리고 내란죄 크게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 준비 뭐 지금까지 나온 뭐 사실관계 그거 써놓은 겁니다. 여인형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하면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뭐 포고령도 전문을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키워볼게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긴급 담화문, 우리 12월 3일 밤 10시 반 넘어서 봤던 그 담화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그 긴급 담화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4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고령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에 따르는 게 포고령이잖아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뭐 1호에 이제 국회 정치활동 금지 그 내용 나와 있는 포고령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탄핵소추 사유라고 이렇게 야당이 주장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이 국회를 출동해서 본회의장 진입 시도했고, 총기 휴대해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 깨고 직원들 위협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정치인, 대법원장, 대법관, 우리가 15명이니 14명이니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했다. 그래서 계엄군이 체포장치를 갖추고 체포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이 지금 탄핵소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폭동의 핵심이 체포 지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사건 전체의 이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체포 시도했고, 또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진입해서 본회의 방해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나오죠.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추경호 의원이 이 비상계제 계엄 해제 못하도록 바깥에서 의원총회 열었다 그런 내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체포 대상자들 수감할 장소 물색해서 비원 벙커를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5장의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민이 저항해서 신속한 의결로 계엄이 해제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다 위반을 했다. 실체적 요건으로 위반을 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태가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도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12월 12일 날 담화문, 여기에 보면은 재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질타를 했죠. 그 내용을 쭉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4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목적에 위반했다. 그러니까 계엄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선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절차적 요건도 위반을 했다. 절차적 요건은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없었다. 회의록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시 공고 절차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이런 거 공고해야 되는데 광보에도 공고 없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명하는데 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 확인 안 된다. 그리고 5와 관련해서도 국회 통보도 없었다. 6과 관련해서 국법상의 문서로서 하고 부서야 되는데 안 됐다. 전부 다 절차적인 요건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절차적인 요건도 위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이 정면으로 내란죄하고 관련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이런 걸로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니까는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탄핵 시도를 여수야대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야당이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계엄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도 공모한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놨네요.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물론 이 중에서 이제 구속돼서 기소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전혀
국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이름까지 쭉 적어놓고 추경호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 적어놓고 이런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 폭동했다. 그러니까는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 진입해서 무장 폭동했다.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면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라고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나서 뭐 쭉 이렇게 또 내란 관련 내용들인데 제가 사실 줄친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만 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들어가는 거를 다 기계적으로 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껴서 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보시죠. 쭉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헌법하고 법률 위반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내용이고 원래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내란의 범죄다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박탈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신인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신인관계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탄핵소추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딱 이렇게 마지막에도 결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돼 있고 형법상 내란죄하고 직권남용 행사방해죄를 구성해서 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끝이고요. 발의자 있고 뒤에는 자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참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증거 중요하죠. 기타사 조사상 참고자료가 다 뭐냐. 1번부터 자 몇 번까지 있나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다 뭐예요. 다 신문기사, 언론기사, 방송기사, JTBC, SBS 여기 다 지금 63번까지가 다 기사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이 제가 이제 두 쪽 보기로 해서 48쪽인데 자,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좀 허무하죠. 이것 때문에 이 48쪽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탄핵 여부가 논의가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제가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내란죄 관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뺀다고 하면 뭐만 남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관계 있잖아요. 대통령 담화문, 그리고 뭐죠? 포고문,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한 담화문,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헌법 위반, 헌법 조문들, 그리고 뭐 절차적인 여러 가지 뭐 부서 안 했다, 국무회의 안 했다,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헌문란으로 폭동을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게 지금 이 탄핵소추안의 핵심이거든요. 그 내란의 구성 요건이 뭐냐면은 국헌문란으로 폭동했다는 거예요. 국헌문란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력으로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포 지시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야. 정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 야당 입장은 뭐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형법상 내란죄라고만 안 했지 다 사실관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죄라는 것만 뺐지 그대로 사실관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정말 이런 폭동행위가 있었는지 이거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가리고 어떻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빼봤는데 자, 윤 대통령 쪽에 지금 변호사들이 한번 저기 그 간담회를 하고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뭐 그런 기사가 났죠.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가 80%가 철회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80%가 이제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80% 아마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개인데, 직권남용하고 뭐 이게 내란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을 빼버리면은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고작 남는 게 그냥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고, 그게 뭐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했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란죄로 이렇게 뭐 직무정지하고 탄핵소추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란을 뺀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죄명만 빼고 사실관계를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사실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체포지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국회라든지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 가려야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쪽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간 게 뭐 질서유지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제도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국회에 사람이 몇 명인데, 3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게 말이 되냐. 300명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숫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수천 명을 투입을 했지 않겠냐. 그것서부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죄명을 빼는 거 좋아요. 그럼 죄명을 빼더라도 정말 그게 내란 목적인지, 국헌 문란 목적인지 가려야 돼요.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정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군대를 투입한 건지 가려야 되는데, 이걸 안 가리고 어떻게 무슨 뭐 헌법 위반으로만 해가지고 이건 말장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80%가 아니라 80% 이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뇌물죄 뺐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추위원장이 누구였어? 권성동이었잖아. 근데 왜? 그때는 오케이 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데 그때랑 지금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외에도 거론되는 사실관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뭐 재단을 만든 행위, 그리고 이제 뭐 승마 지원 행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최서원 씨한테 뭐 연설문 작성을 맡긴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있고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있고 뭐 공무상 기밀도 있고 여러 가지 죄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뇌물을 뺐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딱 이루어지게 하나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 근데 그게 내란이다. 그거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내란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대통령 계엄 선포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2항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이것만 갖고 지금 하겠다는 것인가요? 내란을 뺀다는 게 이게 형법상 죄명만 지운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법상 죄명을 지우더라도 정말 내란에 해당하는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 통해서 가려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관련자들 있죠. 이게 중앙지법에 많이 기소가 돼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 진술이 맞는지 이거 다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대리인단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곽종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술이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뭐 김병주 TV라든지 이런 데 나왔을 때랑 그리고 이 공소장에 담긴 진술이랑 다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사실관계가 조금씩 바뀌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으로는 굉장히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거 그렇게 증인신문에서 다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가리고 그냥 뭐 스리슬쩍 뭐 수사기관에서 자료 받아서 이거 보고 심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만 그대로 두고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 범죄만 뺀다. 이 주장은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뜨거워요? 뭐 이거 갖다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뭐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국힘에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사실 지금 뭐 말장난할 뭐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형법상 범죄원 뺀다. 어쨌든 이거는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가려는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내란죄를 직접 빼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줄친 부분은 굉장히 최소한 부분이고 여러분께서도 이거 뭐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국회 사이트나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거든요. 원문 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이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지금 성글게 만들어졌는지 내란죄를 빼면 이게 과연 탄핵소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